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와, 여러분, 험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연장해서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 청문회 중이죠.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슈퍼생스 쏴주신 박광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장관급 방통위원장 이진숙 관련 만평과 함께 청문회 2일차까지의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흰옷을 입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바닥에 페인트로 빨간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청문회 둘째 날 국회 출석할 때 입었던 옷차림 같아요. 선 안쪽에는 좌파라고 쓰여 있고 MBC 사옥의 상징 조형물의 일부가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골프 가방이 있는데 이거는 골프 치러 많이 다녔다는 그 의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분 MBC 노조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공공연히 일부 연예인들과 함께 MBC를 좌파 언론으로 분류했죠.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인식이 역없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서 질문을 이해 못해서요?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유튜브를 비공개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자, 방통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자기 유튜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극우 편향 영상들을 비공개 삭제한 거예요. 저 떳떳한 표정이랑 굉장히 다른 행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좌파라고 낙인을 찍고 이를 갈고 있는 자기 기자 경력의 고향 MBC에, 정말 미워하는 그 MBC에 정말 사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C의 법인카드입니다. 이진숙 씨는 2010년 김재철 사장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보도본부장, 대전 MBC 사장까지 하면서 6년간 MBC 법인카드를 긁는데, 이건 뭐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분의 법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2018년 1월 8일 회사를 그만둔 날 사용 내역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날 빵인지 과자류인지 97만 원어치 사신 거는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 대량 구매인데 사전 예약을 며칠 전에 하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전 예약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바로 사셨어요? 네? 가서 바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1월 8일 퇴임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때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폐업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 받을 대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세요? 그 빵들은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정면 의원의 미끼를 콱 물어본 거예요. 2018년 1월 8일 퇴사하는 날, 평소 자주 가던 두 군데 빵집에서 빵을 무려 97만 원어치를 결제합니다. 사표 쓰고 반납도 안 한 법인 카드로요. 자, 여기까지도 웃겨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빵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직원들한테 마지막 인사로 줬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기죠.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드리는 거 지 돈으로 해야지. 자, 하여튼 빵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영상을 계속 보시죠.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구입하려면 제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전날에 오전 중에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맞춰서 만들어 드리긴 하거든요. 아마 저녁에 오시면은 빵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5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어치는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프티 코드는 안 되시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쿠폰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50만 원 정도면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네. 선풍기 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혼자 되긴 두 명은 가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빵 종류를 정하신 다음에 저희 매장에 예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필요하신 날부터 한 3, 4월 전까지만 예약해주시면 그날 네. 픽업하시는데 문제는 없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대신에 결제만 먼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빵은 한 30만 원 정도 구입하고 20만 원 정도 기프티콘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가능하세요. 아, 기프티콘은 네네. 단위가 어떻게 돼요? 송부카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단위는 네. 10,000원 단위로 가능하세요. 아니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품목을 다 찍어드리고 50만 원 다 찍어드리고 네.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린다거나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예?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희화화.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선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날. 일단 긁어놓자. 아니에요? 정말 들고 갔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희화화라뇨? 희화화했습니다. 노우현 쪽에서 그 두 빵집에 문의를 해본 겁니다. 독하죠. 빵 50만 원어치 저녁에 오면은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 부피가 작은 단팥빵이면은 280개 정도 되는데 그거 한 사람이 못 들고 간다. 여기서 이제 주변이 빵 터지죠. 그리고 빵집 직원분이 재밌는 얘기들을 더 덧붙입니다. 선결제, 기프티콘, 포인트 같은 걸 살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빵 어디 누구 줬냐? 혹시 사직하면 법인카드 앞으로 못 쓰니까 선결제로 왕창 긁어놓고 두고두고 먹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건데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희화화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고 펄펄 뛰죠. 진짜 이게 사실이면은 웃기긴 엄청 웃기죠. 야, 진짜 알뜰하다 알뜰해. 여기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섭니다. 조금 감정을 같이 사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요, 그 후보자께서 그거는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어치 빵을 혼자 들고 갔는지. 제가 수행기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수행기사하고 둘이. 그러면 그 수행기사를 부르면 되겠네요. 이 자리에. 그럼 그 수행기사가 50만 원어치 빵을 같이 들고 몇 군데를 돌아서 대전에 다시 내려가서 나눠주고 이 동선을 같이 하셨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니, 참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하고도 제가 겁이 나는 것이 회사에서 언론 노조원들한테 당할까봐 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그분은 대전 MBC 직원인가요? 네, 그분은 지금 MBC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도급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 언론 노조원 갔다가 그 옆으로 세고 면피하시고 이것도 좀 곤란한 답변 태도. 같이 사서 나른 수행 비서 불러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노조가 자기 일 미워해서 어렵대요. 이게 뭔 개소린지. 그 수행 비서는 노조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의원들 부인이랑 같이 밥 먹고 10만 원 남짓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식당 경기도청까지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소환하고 난리예요. 검찰이 그렇게 준엄하고 무섭게 법을 집행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사례와 단순 비교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 만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법인카드 영수증이 뱀이 돼서 이진숙 후보의 몸을 휘감아서 조르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말을 이어가 보죠. 네, 이거는 물론 6년치입니다. 조금 전 건 약 3년치였고 4억 4천 휴일에 4,953만 원을 썼고 고액 식당은 50만 원 이상의 식당 결제비를 모아본 겁니다.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호텔에서만 6천만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10만 원, 그리고 저 소액은 몇천 원짜리예요. 10,000원 미만, 뭐 편의점, 뭐 휴게소, 뭐 커피점 이런 데서 10,000원 미만 몇천 원짜리까지도 꼼꼼하게 법카를 쓰셔서 총 4억 3,036만 원을 쓰셨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백화점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는 총 24회 총액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MBC에서는 백화점 3곳에서 총 14회 결제를 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한 번 백화점 갈 때 145만 원을 썼어요. 그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을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건을 샀다면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희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아까 그건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네, 1조 선물을 8천억 하셨다는 원을 거죠?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억 3,036만 원, 월 평균 598만 원을 법인카드로 긁었답니다. 와,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 방송사업은 또 뭐 나름의 특징이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일에 4,900만 원, 휴일에도 일을 하시나? 50만 원 이상 고액 식당이 1억 2천만 원, 호텔이 5,900만 원, 또 백화점에서 2,100만 원 이상 쓰고 업무 관련해서 선물을 구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업무 관련이라도 2016년 이후 내역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법카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업무상 썼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자, 또 법인카드 관련해서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죠? 성심당? 성심당. 네.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그럼 개인카드 사용했습니까? 26회 86만 1,400원. 이거는 뭐 개인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할 때가 있으면 자, 그렇게 다음에 결제했습니다. 아마 네, 존경하고 싶은 최영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와 주고받은 질문 답변 과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지금 개인카드를 쓰셨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성심당에서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2015년 7월 14일 오후 5시 38분 13,000원을 비롯해서 15회에 걸쳐서 성심당 노쏘 주식회사입니다. 노쏘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이게 개인카드를 쓴 적이 있으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의 전개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성심당에서 한 번도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대전 성심당 유명하죠? 거기서 개인카드로만 썼죠? 라고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주면서 대답을 유도하니까 준비를 해왔다는 듯이 26회 86만원 개인카드로 썼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 이정원 의원한테 딱 붙들립니다. 법인카드 내역에 노쏘 주식회사라고 있나봐요. 그런데 빵집 성심당이 카드회사에 노쏘 주식회사라고 등록돼가지고 영수증에 찍히는 걸 이 이진숙 씨는 뭐 몰랐거나 아니면 뭐 안 걸리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하여튼 성심당 노쏘 주식회사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09만원 결제가 튀어나오니까 법인카드로 성심당에서 긁은 적 없다라는 앞에 발언은 거짓말,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까 막 펄펄 뛰는 거죠. 아니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해? 자, 다시 그림을 보시죠.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말 그들의 세계는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시종일관 자꾸 이상한 게 나와서 물어봐도 뻔뻔하고 도도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 뻔뻔함을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라는 말풍선과 새삼스럽게 점점점이라는 코멘트로 풍자하고 있죠. 아니 뭐 높은 자리 있고 그러면 다 이런 거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건가요? 제가 진짜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야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헛산 건가? 자, 기자협회 성철수 화백님의 기업 만평입니다. 요 그림은 7월 23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온 만평이에요. 그리고 기업 만평은 언론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자, 하늘에서 폭우처럼 이진숙 후보를 향한 의혹들이 쏟아지는데 물에 잠기는 차량 위에서 우산 하나에 의존한 이진숙 후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죠. 자, 비방울로 표현된 의혹들을 좀 보죠. 법카 부정사용 의혹, 아까 실컷 말씀드렸죠. 업무 차량 사적 이용, 요거는 대전 MBC 사장할 때 기사 딸린 차로 서울의 야간대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석사학위를 2개나 땄대요. 기사는 뭔 죄고 기름값은 또 뭐야.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로 224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다음 세월호 이태원 참사 폄훼. 이 사람 이거 세월호 참사 때 그 유명한 전원 구출 오보를 내고 MBC가 보험금 계산 뉴스를 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MBC 보도본부장이었어요. 당시 MB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학생 전원 구조 오보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픈 이야기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슬라이드요.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 지금 시간이 갑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저의 언어로 사과드렸습니다. 통하려면은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제 하셨고 마음을 담아서 책임을 유가족께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문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언론계에서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뭐 그냥 이념 편향? 그건 저만큼 접어두고 업무 능력, 평판, 또 공적인 의무감, 인품까지 뭐 진짜 고위공직에 앉힐 사람이 이런 사람밖에 없다면 이 그림처럼 국가적 재난이죠. 자, 청문회 하이라이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립니다. 어제 제가 언급만 했던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유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중학교 때 준법 정신 없다 이런 말 듣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학생이셨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자, 이분 61년생이라고 하는데 아득한 옛날 중학교 생기부까지 꺼내는 건 글쎄요 좀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라는 게 뭐 그 긴 세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저 생기부에 선생님이 기록한 대로 준법 정신이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진숙 낙타가 국회라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헛소리를 하면서요. 자, 국회에서는 당연히 인준을 안 해줄 겁니다. 국회가 청문회 부적합을 증명해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근데 쪽팔려서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그냥 임명할 겁니다. 자, 얼마 전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안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저 대통령을 이제 파악을 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무슨 자리든 자리만 준다면 오케이 할 사람들만 하겠다고 그래요.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위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자, 대통령 윤석열 씨 고집도 고집이지만 이 정부에는 저런 사람밖에 안 꼬이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된 인재들, 천하의 선비들은 절대 이런 정부에 의탁해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기를 꺼리고 온갖 하자들만 득식을 거릴 거고, 그들은 여사님 비위나 맞추면서 국민들 경제활동으로 모아준 혈세로 신나게 골프 치고 밥 사 먹고 단팥빵 280개 빵 사 먹고 룰루랄라 한 세월을 누리고 또 권력을 연명할 국리나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온통 고위직에 저런 사람들만 주르륵 앉아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글쎄 망하는데 1년이나 걸릴까요? 자, 이거 뭐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